오늘 우리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수급이 흐름을 갈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5천선을 넘어서는 듯 했는데 금세 하락 전환했고 줄곧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 수급이 어디 갔나 봤더니 오늘 기관이 1조 5천억 원을 코스피에서 팔았고요. 2조 6천억 원이나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아마 기관이 이렇게 하루에 단일 매수량이 이렇게 컸던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을 눈여겨보자 했는데 코스닥의 상승세가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수급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두 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서진 대표님, 기관이 2조 6천억 원이나 일단 매수를 오늘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를 더 눈여겨보는데 이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현재 그 답지를 다 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 유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 뭐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의미를 보였고 특히 지금 기관 내에서도 주체적으로 들어오는 건 그렇죠. 금융 투자거든요. 금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금융 투자라는 건 이제 증권사 자기 자본, 네. 뭐 프랍 거래도 있고, 증권사 자기 자본이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의 의지대로 조금 더 매매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같은 기관이라도 투신이라든지 증권 종금은 결국 고객 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만 결국은 조금 더 움직임이 여유가 있는 증권, 그러니까 이 자기 계정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 단기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오늘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은 나오긴 하겠지만 추세가 여기서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코스닥의 강세가 올 한 해 특히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성환 부장님은 또 기관, 또 금투시지 않습니까? 소속이. 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또 이제 부장님이시니까 오늘의 이 기관의 수급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부에서 3천 코스닥을 2천도 아니고 3천을 지금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천 포인트 이후에 그동안에 코스닥을 보니까 작년 4월 이후에 코스피가 108%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늘 오른 거까지 해도 60%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아직도 하려면 꽤 여기서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과거에 보면 일본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었거든요. 뭐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3천에 지금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이나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우량 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특히 그동안에 참 코스닥이 약간 뒤에서 맨날 울었었는데 오늘 좀 활짝 웃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 오늘 정말 강세였는데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코스닥이 올랐다인 것 같은데 지금이 또 실적 시즌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장님 혹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실적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오늘은 올랐지만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가장 말씀하신 게 정확할 수 있는 게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많고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제약 바이오가 많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실적이 2차 전지는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썩 좋지는 않고 그렇지만 ESS나 최근에 로봇 테마로 엮이면서 2차 전지주가 오늘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엔 지난 실적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보다는 앞으로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나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다행인 거는 2차 전지 쪽은 로봇 테마로 지금 엮이고 있고 바이오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 물론 최근에 알테오젠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종목에 약간 오늘도 알테오젠도 다행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약간은 제한되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은 각계 전투 그러니까 올해 다시 한번 기술 수출이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좀 둘러봤고요. 이제 섹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강세 정말 누가 주도를 했는지 더 힘을 실어줘야 될 부분들 어디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좀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오늘 강했습니다. 일단 2차 전지부터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2차 전지 12월과 1월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2월만 하더라도 대형 이 기술 계약들 뭔가 백지화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1월 CES 지나면서 2차 전지 로봇이 묻으면서 1월에는 지금 2차 전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문 대표님 지금 2차 전지주들 오늘 특히나 소재들 강했었는데 좀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에 나섰다라고 봐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강세가 나오는 핵심적인 이슈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닥 육성에 따른 기대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에 좀 시총 상위주로 돼 있으니까 네. 수급적인 부분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이제 로봇 관련 수혜주로 지금 크면서 같이 이제 올라간다고 그렇죠.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로봇으로 묶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유는 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 로봇도 결국은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배터리가 수혜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일단 지금 1년에 지금 현재 1년 전체 전기차 생산하는 글로벌로 전기차가 생산되는 양이 한 1,500만 대에서 그다음에 한 1,900만 대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시장에서도 지금 수요 둔화에 따라서 계속 2차 전지 실적은 안 좋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향후 10년 후를 봤을 때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대량 생산되는 시기가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가 안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배터리 용량은 훨씬 자동차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수준이죠.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하는 전기차 관련 2차 전지가 그 로봇으로 이 그 캐즘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볼륨적으로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없다. 아. 다만 저는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안 갈 거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코스닥에 대한 또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저는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성적인 흐름에서 감성적인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감성적. 네, 조금 더 내러티브에 집중하는 시장. 그러니까 실적 관련 부분, 물론 좋고 네. 괜찮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모멘텀 있는 쪽으로 일단 집중해야 된다라는 어. 쪽으로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어서 2차 전지는 실적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내러티브. 로봇이라는 내러티브로 조금 갈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추세 반등은 아직은 좀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제 로봇 배터리가 붙는다고 해서 2차 전지 업황이 갑자기 막 살아난다,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당장 섣불리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좀 감성적이라는 것, 내러티브가 붙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성원 부장님,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세요? 셀과 소재로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어디가 괜찮아 보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현대차 그룹이 급등을 했었고 네. 로봇 테마로 묶이면서 한국의 이제 테슬라가 이제 현대차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결국엔 2차 전지 쪽은 지금 물론 말씀하신 로봇도 있고 ESS가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는 아마 가장 큰 실질적인 숫자라든지 그리고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AI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엔 데이터 센터든 뭘 하기 위해서는 다 이러한 2차 전지 관련된 ESS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림이고 여기에 따른 또 그리고 뭐 공장 자동화도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뭐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만 해도 다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들어가긴 그러니까 모든 전동 공구, 전동 기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산업 자체는 뭐 2차 전지가 전기차 쪽은 약간은 뭐 그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은 부진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2차 전지가
올해 작년까지 계속 부진했다면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과 소재를 구분하면요? 셀과 소재 지금 양쪽으로 본다면 사실 IT 쪽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등등의 이런 셀 쪽에 대한 예. 쪽도 있고 또 IT 쪽으로 간다면 소재 쪽도 분명히 하단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오늘 강한 것처럼 이제 IT에서도 중소형주 쪽에 좀 부품 소재 쪽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진 대표님은요. 네. 셀 소재 중에서 다 좋다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뭔가 요새 특히나 많은 분들이 코스피 5천 갔는데 나는 정작 버는 돈이 없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2차 전지에서 만약 기회를 찾는다면 셀과 소재 중에 어디가 좀 괜찮아 보이세요? 뭐 아무래도 셀은 코스피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소재 소재로? 쪽이 저는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내러티브 한 숟갈 더 얻는다면 정보체 관련 종목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표님, 그 트럼프가 캐나다 향해서 지금 관세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 좀 괜찮았었는데 포스코가 지금 캐나다 쪽에서 양극재 공장도 짓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까요? 리스크가 되죠. 예, 충분히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과 좀 다릅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미국은 뭐 칼자루가 누가 쥐고 있느냐에 트럼프는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만큼 확실하게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전처럼 타코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캐나다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더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움직이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 부분도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본업인 철강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 그룹주들은 조금은 조심하는 게 맞다.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관련 종목, 소재 관련 종목을 할 거면 포스코 관련 그룹주보다는 포스코 다른 퓨처캠도 검색하는 게 훨씬 좋아요? 더 오히려 저는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 어차피 결국은 모회사가 흔들리면 자회사가 확실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선택지가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소재단에서의 선택지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좀 노이즈가 있을 만한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소재단에서는 오히려 노이즈가 없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철강이 워낙에 좀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2차 전지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근데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그 리튬 호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미국 쪽에서 보면 리튬 관련주들 엘버말, 리튬 네. 아메리카스 엄청나게 폭등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포스코도 이러한 분위기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기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좀 커플링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보는데 다만 포스코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리튬 광선 비중이 크진 않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포스코 그룹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리튬 광선 부분을 뭐 이거는 이제 주주분들은 싫어하겠지만 만약에 하려면 그냥 물적 분할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게 훨씬 더 유리하지만 오. 물론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안 맞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전체의 흔히 말하는 매출 비중에서 리튬 광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내러티브가 어쨌든 좀 중심이 되는 시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각성제를 맞는 시장은 아닐 거거든요. 다시 정상을 찾으면 또 그때는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포스코 그룹주는 조금은 저는 좋아요. 한 발 물러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차 전지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오늘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고 뭐 슬기 앵커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더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딱 질문 드렸습니다. 캐나다 그러면은 관세. 바로 이제 또 한 축인 제약바이오 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부장님, 상승세가 이제 또 강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못지않게 나왔었는데 여기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악재가 있다가 지금 분위기가 거의 반전된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의 상승세 연속성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뭔가 딜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네. 주가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큰 또 업종이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가 지금 올해 뭐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있었지만 핫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만이고요. 비만 치료제. 예. 비만이 이제 우리가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편의성이 그런 좋잖아요. 네. 주사 맞으시는 것보다 배에다 약으로 먹게 되면
훨씬 좋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이나 D&D 파마텍이나 또 일동제약도 관련된 있고요. 일동제약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편의성, 환자의 편의성을 좋게 해주고 또 그리고 약효를 더 그러니까 좋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에서 분명히 가장 큰 축이고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잖아요. 네. 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수급이 또 비는 부분을 2차 전지하고 또 제약바이오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종목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종목들 큰 종목들 특히 기관에서 또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기업들을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랫단에서 약간의 뭐 개별주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에로나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장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쪽은 그래도 좀 이 게임 체인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좀 관심 있게 일단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슈들이 앞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신뢰성이라는 게 제약바이오의 지금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난주 뭐 알테오젠과 이제 그걸 커버하는 증권사 간에 이걸 확인 못했냐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요렇거나 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성과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옥석 가리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 흔히 말하는 K바이오의 항상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뭐 신약 관련 개발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다 할 신약이 나온 지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 알테오젠이 깨졌고 맞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에비에 바이오들이 기술에 관련된 흔히 말하는 신뢰도를 심어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다시 알테오젠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신뢰도를 심어줬던 기업이 또 약간 실망감을 가지다 보니까 바이오에서는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수급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타이밍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 모든 부분을 일단은 그래 이 부분은 나중에 일단은 생각하자. 지금은 어쨌든 수급이 결국에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어떤 섹터가 올라가야 되냐?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알테오젠이 좀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뭐 엘베 바이오라든지 다른 또 바이오주들이 또 거기에 또 흔히 말하는 시장이 또 신뢰도를 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을 또 내놓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이오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타이밍적으로 좀 맞았다라고 해주셨는데 FOMC 이번 주에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뭔가 금리에 대해서 이번이야 뭐 유지된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6월 금리나 힌트조차도 만약에 못 얻게 되면 네. 그럼 바이오주들은 갑자기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서나요? 근데 국내 바이오는 그렇게 생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어차피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너무 노출 많이 된 재료예요. 어차피 1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라 아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은 5월은 파월 의장은 나간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가장 강력한 비둘기인 케빈 에셋이 지금 현재 사실상 좀 탈락이 된 많이 상황이잖아요.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케빈 워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케빈 워시는 굉장한 매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케빈 워시가 됐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데 최근에 주말에 나온 거 링리더가 링리더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은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여전히 좀 맞아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우리 시장이 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작년 연말 랠리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뭐 떨어진다고 이제 올라간다. 금리가 인상된다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상방의 모습은 많이 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우리가 이 코스닥을 크게 보잖아요. 코스닥 크게 보면은 좀 궁금한 게 어차피 오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가장 큰 섹터가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 미용 의료기기나 되겠고 그 다음 순번 뭐 게임, 엔터 예상해봐도 되는 흐름입니까 지금? 순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쪽에 엔터라든지 엔터는 다들 아신 것처럼 뭐 BTS가 일단은 이제 주요 컴백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하이브뿐만 아니라 주요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올해 많이 한다라는 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 항상 있는 거고. 게임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즈는 조금 그런 게 여긴 좀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요즘 게임 잘 안 해요. 아닌데 롤 많이 하는데 그 롤이 이미 벌써 10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예. 신규로 게임을 잘 안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게임주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주 쪽으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내에서 순환매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를 한번 그려보시고 예상해보는 매매 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1000스닥 넘어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섹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을 사실 코스닥의 한 축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은 좀 떨어진 것도 있어요. 뭐 뉴로메카, 현대모백스, 효림로봇 같은 종목들은 좀 하락이나 뭐 약보합권에 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로봇의 랠리가 멈췄냐?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부장님, 오늘 뭐 사실 로봇주들이 어떤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현대차가 아마 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장 자체의 흐름이 오늘 또 제약바이오나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또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오른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라는 그룹 자체가 저는 계속 올해 내내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1월 달에 강했던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그 1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강했던, 지금 보면 오늘 바이오도 좋고 2차 전지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강했던 그런 업종과 섹터에서 올해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다. 과거에 보면 뭐 많이 작년만 해도 조방원 얘기했었고 또 옛날에는 또 다른 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그 테마 안에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수익이 나지. 그렇죠. 그 밖에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시장에서 조방원 간다는데 나는 없고. 그러니까 올해는 로봇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바이오 있어야 될 거로 말씀드립니다. 로봇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대차 때문에 오늘 좀 전화 상담을 좀 했어요. 오늘 예.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간에 목표 주가 80만 원 나온다 그래서 맞아요. 고가에 샀는데 지금 오히려 빠졌거든요. 50만 원도 깨졌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 오셨는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단기간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흐름 보면서 주가의 흐름 보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좀 투자하시면 현대차에 대한 그러면 올해 특히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상장을 하잖아요. 그 가치가 올해 반영된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조정은 매수에 조정의 좋은 기회다.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네. 현대차의 하락, 뭐 오늘 같은 하락은 진짜 매수의 기회가 맞습니까? 뭐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섹터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실질적인 수혜주는 확실하게 현대차 그룹주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작년이죠. 제가 작년에 가장 큰 실수가 그 원익 홀딩스 제가 그 시연회를 한번 갔었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시연회를 보고 제가 너무 실망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익콜디스 요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기술력이 없나라고 제가 실망을 해서 예. 매매를 안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눈이 좀 높으셨나 봐요. 결국은 지금 국내의 중소형 로봇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뛰어남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로봇이라는 섹터.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실제로 로봇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그냥 뭐 장난감 로봇이라든지 로봇 청소기만 생산하는 회사인데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에 납품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현대차 그룹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HL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결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현대차가 이쪽으로 로봇을 많이 만든다면 그들 기업이 많이 납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로봇주는 여전히 긍정적인데 중소형주보다는 로봇 쪽에서만은 조금 더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더 질적으로 좀 이제 종목들을 평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지금 로봇 섹터 자체가 안에서 혹시 수급이 도는 건가요? 아니면 커지는 건가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슈프리마가 로봇 보안, 뭐 새로운 키워드 붙으면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게 정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반증인지 수급만 도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중소형 로봇 섹터 내에서의 흐름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약간 끝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결국에는 수혜 섹터가 그냥 수혜주가 확산되는 순간이 결국은 좀 끝물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 섹터의 흐름은 끝난 건 아닌데 중소형주 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옥석 가리기를 이제는 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로봇을 그냥 엮은 종목들은 지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줄여서 현대차 그룹주들 로봇 관련된 그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로봇 좀 단독으로 가는 기업들을 보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뭐 저는 지금은 현대차 그룹주가 현대차 훨씬 더 그룹주.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하면 현대차 두 분 모두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9일 드디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둘이 실적은 한 잘 나올 시간 것 차이로 같아요. 네. 컨콜을 또 하죠. 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지금 어떻게 얘기할 건지 오늘 뭐 보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날 뭐 HBM4 퀄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언론에 퍼질 정도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또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성환 부장님 오늘 하지만 반도체는 좀 쉬어간 하이닉스는 또 3%가량 또 빠졌습니다. 여기도 좀 오늘은 뭐 쉬어갔지만 매수의 찬스로 볼 수 있겠죠.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조정. 뭐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빠져서 힘들 수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여전히 앞으로 주도할 업종 중에 AI 반도체는 당연히 있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뭐 엔비디아와 또 그리고 뭐 테슬라 그런 수혜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당연히 뭐 같이 동반 성장하겠지만 근데 삼성전자로 더 아무래도 시장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네. 밸류에이션이 아마도 조금 더 싸지 않을까. 더 싸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뭐 PBR, PER 이런 걸로 비교를 하다 보면 PBR 같은 경우가 지금 하이닉스가 5.3배 그리고 삼성전자가 2.4배.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게 난다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 지금 20만 전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사뿐만 해외사뿐만 아니라 국내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SK 하이닉스가 워낙 작년에 삼성전자 대비하면 더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그쵸. 그 삼성전자가 뒤따라 올랐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사업 다각화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장 초반에만 좀 힘이 강했고 그 힘이 되게 금방 풀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이게 IT하고 제가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비교를 해보면 섹터가 많이 있지만 같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IT 쪽이 좀 이렇게 바이오가 워낙 강할 때는 IT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상당 오늘은 좀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반도체로 가야 되는 수급들이 제약바이오로 많이 좀 쏠려갔기 때문에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HBM4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문서준 대표님. 지금 엔비디아 HBM4 공식 공급사 그러니까 미정인 거죠, 지금은? 네. 그런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즐겨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오퍼를 내면서 가격 경쟁을 그쵸. 시킬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공급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흔히 말하는 SK 하이닉스 단독일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어졌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을 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낮추고 이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될 거, 그러니까 공동 흔히 말하는 벤더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힘을 더 실냐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안정감을 만약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간다면 여전히 SK 하이닉스 쪽에 물량을 더 많이 줄 거고요.
최근 들어서 나온 퍼포먼스가 HBM4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발열 역시 문제도 역시나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조금 모험을 해보는 그 루빈 쪽에서는 조금 더 모험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물량을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결국에는 콩콜에서 또 이야기가 나올 그쵸. 거고 예. 실제로 나중에 이제 숫자라든지 공시에서 좀 찍히겠죠. 근데 예. 양쪽 모두 저는 좋게 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좋게 보고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풍기 현상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뭐 사실 좀 꽃놀이패로 저는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강했던 거는 이제 뭐 추격하면서 쫙 올라왔던 거 그리고 디램에 대한 영향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하이닉스는 전 이거 하나는 이번 컨콜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ADR 이야기입니다. 네. 대표님. ADR 이야기가 한창 막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요새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걸 얘기 한번 해준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주가 올릴 만한 포인트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자사주 물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ADR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오늘 최태용 회장님이 그 인터뷰 하셨던데요. 맞아요. 주가 2,000조 만들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1,000조도 아니고 2,000조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어닝콜 같은 경우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적에서 또 달리 더 주목하시는 부분들 있을까요? 저 저희가 삼성전자 키워드로. 이번에 어닝콜에서 파운드리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뭐 얘기 나올 거라는 설이 네.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파운드리 가동률이 6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신규 고객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던 테슬라 쪽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특히 지금 그 퀄컴 스냅드래곤 쪽을 본인들이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이 파운드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금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가 조금 기대할 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성훈 부장님, 그럼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혹자는 지금 D램 가격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HBM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모호하게 반영됐지만 호재로서 앞으로 더 반영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HBM에 대한 호재가 주가 반영 앞으로 더 될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작년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하나가 가격은 결국에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 생기는 네. 건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50% 올라간다, 뭐 60%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좀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는 계속 많은데 공급은 계속 부족한 그런 시장이 올해도 있을 것 같고 삼성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캐파 대비해서 지금 아직 여전히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과거에는 뭐 치킨 게임 한다고 해서 가격을 네. 내려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뭐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뭐 하이닉스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분명 시장에서 보는 게 결국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뭐 선반영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좀 많다. 네, 결국에는 P하고 Q인데 결국 실적은 네. P가 올라가거나 Q가 올라가야 되는데 Q는 맥스고 P는 계속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이걸 공장을 캐펙스를 늘려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문선주 대표님, 오늘 코스닥 좋았잖아요. 네. 코스닥 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들은 기대해도 돼요? 지금부터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소부장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좋다. 왜냐하면 소부장은 내러티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뭐 증설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HBM 쪽에 패키징 쪽은 계속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쪽 관련 수혜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선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뭐 코스피 5천 갔다 오늘 1000스닥 넘었다 하지만 결국 내 계좌에는 좀 뭔가 없지 않을까. 내 계좌 결국 좀 밝히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오늘 한번 억울하게 빠진 종목과 섹터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의 뭐 코스닥의 상승은 수급의 논리로 간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급이 하나 올렸다? 한쪽은 좀 빠졌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부장님.
오늘 좀 억울하게 빠진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좀 우리가 저점에서 담아보기엔 너무 좋은 섹터다. 어디가 좀 있으세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저점을 참 찾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저점. 네, 앞서 네. 저희 들어오면서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공통되는 게 아마 현대차가 제일 억울하지 현대차다. 않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 저는 오늘 지금 뭐 앞서 엔터나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저는 올해 엔터나 그리고 이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관광객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회사들, 카지노 이런 회사들이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엔터 쪽 그리고 카지노 쪽을 좀 뭐 추가로 좀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내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도 꽤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하는 공연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니까 진짜 한국에 많이 오게끔 만드는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엔터나 그런 관광 관련 카지노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그 강원랜드 왜 가냐 얘기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코스닥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뭐 정선을 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관광을 하더라고요. 가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관광을 통해서 저는 또 이제 한번 재밌게 네, 바라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린 거고 카지노 이제 내국인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서준 대표님은요? 저는 우주항공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주항공- 우주항공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좀 빠지긴 했죠. 네, 물론 뭐 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주항공의 모멘텀이 꺾인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될 거고요. 뭐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된 부분.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제가 보기에는 세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네. 전까지는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우주항공은 단순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이거는 방산까지도 요즘에 같이 엮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 섹터 대비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 그러니까 중소형 로봇 섹터를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과 우주항공을 이 섹터의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로봇 섹터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이 저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말해주셨고 방산까지 좀 이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관심 있던 아쉬웠던 억울하게 빠졌던 섹터가 전 방산이었습니다. 오늘 큰 하락은 아니었는데 이게 주말에 미국 NDS 공개된 거 여러분 다들 소식 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많이 거론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보자면 미국을 구독해라. 옛날처럼 완전히 이 나라를 지켜준다기보다는 너네가 뭐 방위 분담금을 올리거나 국방비를 늘리면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트럼프가 2,000조국 거론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동맹국들의 이 국방비나 다 늘려가는 추세라면 방산은 또 당연히 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추세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방산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방산 좀 어떠세요? 오늘 하락한 거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북미 지역 뭐 그렇게 자국에 대한 방위를 그런 비용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린란드까지 또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지금 사실 뭐 그쪽에 어떤 군사적 개입은 없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전히 안 끝나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거는 뭐 나라를 지키는 건 누구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K방산이 거기서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일단 긍정적 코멘트 나왔고 대표님은 앞서서 항공우주랑 방산까지도 엮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방산 요 이슈가 있으면 조선주도 사실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HD 현대중공업 좀 빠졌더라고요. 네네.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은 모멘텀이 사실상은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애매한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선을 방산으로 볼 건지 아니면 조선 업황만 놓고 볼 건지라고 생각한다면 둘 다 아닌가요,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선 업황만 놓고 보면 이미 지금 현재 가격에 다 녹아났다라는 거고 이제 방산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근데 지금 방산은 또 조금 흔히 말하는 계속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조선주보다 차라리 방산을 하는 게 안 맞을까. 방산 쪽에 모멘텀이 있다면 방산주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조선주보다는 방산주. 네, 조선방산 갈라보자면 방산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송환 부장, 문서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